전 세계의 소프트웨어 기업 또 소프트웨어 기반한 서비스 기업들에게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AI 기업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그 밸류체인 전체를 흔들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AI 기업들 또 AI를 포함한 모든 산업계에 임팩트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솔트룩스 창업자이자 대표를 맡고 있는 이경일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시작이 된 무역 전쟁이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그리고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2025년 4월 2일 날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폭탄 발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국가 해방의 날에 관세를 전격적으로 발표하게 되는데요.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이 포함이 되겠죠. 그런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호 관세 관련돼서 90일의 유예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주가 시장이 등락을 반복을 했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임팩트를 준 회사들이 어디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등을 포함을 한 빅테크 기업들, AI 기업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중국에게는 몇 차례를 올려서 최대 145%라는 고유 관세를 적용하였는데요. 이 방송을 찍고 있는 오늘 미국과 중국이 전폭적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 낮추게 되는 거죠. 사실상의 관세 전쟁이라는 것은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력한 협상의 도구이면서 글로벌 무역에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소프트웨어, AI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사실은 미국 기준으로 보면 거의 100년 전에도 관세를 통해서 무역 부분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잡아간 적이 있죠. 그런데 이번은 그 과거의 어떤 때보다 큰 임팩트를 주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들의 전망은 훨씬 더 어두운데요. IMF 같은 경우는 3.3%에서 2.8%로 낮췄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로 낮아지게 되었고요. 세계무역기구, WTO 모두 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하죠.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은 코비드-19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것처럼 트럼프의 집권 이전과 이후가 물가 부분 그리고 교역량 부분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유예기간인 90일이 끝나 갈등에 이번에 있었던 중국하고의 협상처럼 거의 모든 국가가 아마도 협상에 참여를 하게 될 텐데 그 결과가 예측되기가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교역량 전체가 크게 줄어들까요? 증가될까요? 아니면 복귀는 될 수가 있을까요? 50년 이상 동안에 발전시키고 이루어져 해왔었던 세계의 물류와 또 밸류 체인이 깨진 것들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 전 세계의 교역량 급감 그리고 또 물류 또는 새로운 세상에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촉진하게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무역의 주요 리스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미 아시는 것처럼 관세로 인한 수입 비용의 전반적인 증가, 수요자들 관점에서는 비용이 증가되고 물가가 증가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가 위축이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는 공급자 관점에서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투자가 위축된다라는 점인데요. 투자 위축은 경제에 관련된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전체 자본시장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 공급망이 재편이 되면서 중소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지적 자산에 해당이 되는 많은 것들 또는 대한민국처럼 FTA를 했었던 국가조차도 그 질서가 파괴되면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요국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EU 같은 경우는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를 승인을 했지만 또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90일간의 시행을 유예하는 상태예요. 무엇보다도 첨예한 부분은 바로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애플과 메타를 포함한 빅테크 기업들이 디지털세에 관련된 성격의 벌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AI 부분에 있어서도 AI 법이라는 것을 내놓으면서 이 무역 협상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가져가려고 압박을 병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의 AI 칩 설계 기업들은 정부 지원 아래서 빠르게 성장 중인데요. 한국에 생산 기지를 세우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많은 변동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조차도 외국 기업의 생산 기지를 통해서 수입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세를 물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작년도 동기 대비로 해서 5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통계를 보면 마이너스 23%, 또 중국은 마이너스 20%, 유럽연합 마이너스 31%, 38%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들의 수출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특히 자동차 부분의 이익률이 높았죠. 자동차는 마이너스 23%라고 얘기할 정도로 전 세계 물동량뿐만 아니라 무역 부분에 있어서 큰 감소폭을 보이고 글로벌 경기 둔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관심 갖고 봐야 되는 소프트웨어 분야는 어떨까요?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분야는 어떨까요? 사실 미국이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소프트웨어를 제일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사실 미국입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또 소프트웨어 기반한 서비스 부분에서 전 세계 패권 국가이니까요. 또 기존의 무역 협정 부분에 있어서도 디지털 제품에 대한 무관세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견제 도구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소프트웨어 기업, 또 소프트웨어 기반한 서비스 기업들에게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 논의에서 자유롭지가 않죠.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극자 합의가 2024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OECD 차원에서 2026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죠. 한국 정부도 저도 일부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디지털세 관련돼서 적극적인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세 관련된 것을 국제적인 조약으로 만들고 세금 관련돼서 통합된 공통 룰로 만들자고 하는 공감대가 여전히 있는데요. 문제는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감대로 만들어진 세계적인 규칙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상호 합의된 것들이 언제든지 파기될 수가 있고 언제든지 재협상될 수 있다라는 그 변동성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탄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지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중국산 전자부품에 대해서 초기에 145%라는 고유 관세를 부과했지만 또 오늘 촬영하는 날은 30%로 줄고 또 향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죠. 이런 관점 때문에 클라우드 인프라에 관련된 신규 서버 도입에 대한 투자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뿐만 아니라 사실은 운영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중국산인 경우가 많이 있었죠. 중장기적인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에 돌고 있는 파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고스란히 그 관세에 대한 영향이 운영 비용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운영 비용이 30%가 증가가 된다고 하면 실제로 사스 기업들에게 부과되는 비용은 50% 이상 증가될 가능성이 크죠. 대한민국에 있는 스타트업들하고 사스 기업들의 대부분이 AWS와 애저와 같은 아마존과 구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센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스 기업들이 비용이 증가되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의 관점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죠. 클라우드 기반한 인프라스트럭처의 비용이 증가가 되고 또 이것들이 사스 기업들에게 운영 코스트로 전가가 됨에 따라서 투자자들 또한 불확실성이 증가되면서 그 리스크가 스타트업에도 그대로 전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인공지능 분야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AI 부분에 들어가는 GPU 같은 것, 대표적인 예로는 H100라든지 H200와 같은 것들은 일찌감치 중국의 수출을 막고 있었죠. 그런데 유일하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사한 성능을 내면서 저가 모델이고 또 미국 정부에서 허락을 해줬던 H20과 같은 칩은 아예 수출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덕분에 사실은 관세에 관련되어 있는 전쟁이 시작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거의 널뛰기를 하게 됐죠. 이런 문제는 AI 기업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AI SaaS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추론 칩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로 도달하고 있고요. 이건 단순히 반도체 기업들의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AI 밸류 체인을 구성을 하고 있는 반도체 칩과 그것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또 그것으로부터 수익을 운영을 하고 있는 클라우드 업체들, 또 그 위에 플랫폼 애저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그 밸류 체인 전체를 흔들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고요. 새로운 투자 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AI 스타트업들에게도 큰 임팩트를 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AI 기업들 또 AI를 포함한 모든 산업계에 임팩트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 또는 덕분이 아니죠. 임팩트 때문에 일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로 대규모로 확장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짓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보류를 하거나 보수적으로 전략을 바꿔가고 있죠. 대한민국은 현재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대규모 AI 투자를 추진을 하면서 AI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확보를 하고 학습뿐만 아니라 추론 서비스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국내 SaaS 기업뿐만 아니라 AI 기업의 성장을 돕고자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장비의 상당 부분이 국내 자체 생산보다는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를 해봤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사스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도 굉장히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부문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얘기되고 있는 AI 부분의 글로벌 밸류 체인이 완전히 깨지면서 글로벌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 스타트업이나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넓게는 사스와 파스 기업에게도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 계약이나 투자, 협의가 되어 있던 것들, 또 라이센스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 곳조차도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세 전쟁을 포함을 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전략적인 고민을 하게 되고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될까요?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전략적으로 이겨가야 될지를 세 가지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소프트웨어가 그렇고 AI는 더더군다나 그런 것처럼 거대한 자본과 장치 산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년에 20만 개, 30만 개 이상의 GPU를, 그것도 H100, H200을 구매를 하고 있는 것이 국가 단위가 아니라 미국은 단일 기업들이고 중국도 단일 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가 전체가 GPU 10만 개 이상을 구매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AI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밸류 체인이 깨져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국가와 기업과 그리고 심지어는 학계까지 힘을 합쳐가지고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드웨어, 우리가 GPU를 직접 만들진 못하죠. GPU 공동구매라고 공동체계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NPU를 구성을 하고 국산 NPU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야 되고 거기에 삼성과 또 하이닉스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트룩스 저희 회사 같은 원천 기술을 하는 개발 기업들뿐만 아니라 서비스 관점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전해야지 되는 스타트업까지 그 모든 것들을 밸류체인을 연결하고 새로운 경쟁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주고 지원해야 줘야 되는 정부와 또 정부 산하기관들, 또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와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기관들이 모두 다 대한민국 안에서 그 가치 사슬을 제대로 건강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경쟁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와 새로운 협력적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도 SaaS 기업들하고 스타트업들은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하고 서비스를 실험해 봐야 됩니다. AI 부분은요, 어느 한쪽이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승자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도대체 AI와 소프트웨어가 미래에 어떻게 작동이 되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를 모르는 시기라면 지금이야말로 뛰어들어서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실험하고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아가야지 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고객들은 AI를 어디에 사용하게 될까요? 어떤 성공 사례를 만들고 어떤 AI 서비스 부분의 비용을 지불하게 될까요? 그것들을 실험해 봐야지 되는 책임이 소프트웨어 기업에 있고 사스 기업들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규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사실은 규제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됐었어도 소프트웨어 부분 또 소프트웨어 기반한 컨텐트 서비스 부분에 해당이 되는 규제가 강력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제 AI 서비스라는 것은 글로벌 서비스가 아니면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네이버도 LG도 저희 회사도 AI 서비스를 내놓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나요? 반면에 챗GPT라든지 클로드라든지 퍼플렉시티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죠. AI 시대 소프트웨어는 국가의 사실은 진입장벽이 거의 없어진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진입장벽을 만들고 규제를 더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사스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에 우리가 물질적 제품을 수출을 하면서 가졌었던 많은 도전 과제들, 예를 들면 관세나 규제들이 있었고 아니면은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었다면 이제는 디지털 관세를 넘어서서 승인, 인증,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컨텐트 부분에 있어서도 규제에 대응해야 되는 과제를 갖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각 국가별로 또 경제적 블록 단위별로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조차도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내놓고 서비스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각 국가별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대응해야지 되는 과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이 된 관세 전쟁은 전체 무역 생태계를 바꿀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소프트웨어와 AI 산업에서도 큰 임팩트를 주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우리에게 도전이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기술 자립과 함께 산업 재편에서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요즘 걱정을 합니다.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거대 AI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에 맞서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이 새로운 질서가 재개편이 될 때 위기가 아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라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물론 넘어서야 되는 도전도 많고 그리고 힘을 합쳐야지만 가능하겠죠. 대한민국에서도 새로운 스타트업이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키는 그런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